안녕하세요. 저는 DB증권 남천지점 유정옥 과장이라고 하고요. 옆에 계신 분은 저희 지점장님 최창현 지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점 중 하나가 노후에 어떻게 하면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을지일 텐데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국민연금 수령액을 올리는 방법은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 추납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실직, 휴직 등으로 국민연금을 내지 못했던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몰아서 추후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시면 본인의 추납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고 지금 내고 있는 납부 금액으로 최장 119개월까지 추납하셔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시면 국민연금이 올라갑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는 회사가 국민연금의 반을 내주고 있지만 추납하실 때는 본인이 전체 금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 반납제도입니다. 1999년 이전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이 있다면 이자와 함께 반납하십시오. 당시에 높은 소득 대체율을 그대로 복원시켜주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을 올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지금은 소득 대체율이 43%지만 1999년 이전에는 소득 대체율이 60에서 70%였기 때문에 소득 대체율이 높은 만큼 연금 수령액도 올라갑니다. 세 번째는 국민연금 임의계속제 가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은 60세까지지만 60세 이후에도 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서 연금 수령 시점까지 가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늘어난 만큼 연금 수령액은 올라갑니다. 네 번째는 국민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었을 때 당장 급하지 않으면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올라갑니다. 5년을 꽉 채워서 늦추면 원래 받을 연금 수령액보다 36%가 늘어난 연금 수령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입기간을 자동으로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2026년부터 출산한 자녀에 대해 첫째부터 가입기간을 12개월, 둘째 12개월, 셋째 18개월, 넷째 18개월, 자녀 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무제한으로 인정해 줍니다. 젊은 부부들은 잘 활용하면 가입기간이 늘어난 만큼 연금 수령액도 올라갑니다. 이상 국민연금 수령액을 올리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꼭 늘리십시오. 지점장님께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5가지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각자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노후에 충분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금을 납부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던 40대 가입자가 만약에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40대가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하고 극단적인 예지만은 1개월만 가입하시고 만약에 사망을 하더라도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근데 그 유족연금이 지급될 때는 금액은 국민연금의 기본연금액이라 그래서 20년을 납부한 걸 기준으로 해서 10년 미만으로 납부했기 때문에 기본연금액의 40%가 유족연금으로 지급됩니다. 아주 제가 극단적인 예를 이야기 드렸지만은 일단은 국민연금에 가입된 분이 사망하게 되면 무조건 유족연금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이 되는데요. 국민연금의 유족을 범위는 1순위가 배우자, 2순위가 25세 미만 자녀, 3순위가 60세 이상 부모, 4순위가 19세 미만 손자녀, 5순위가 60세 이상 조부모입니다. 해당 유족이 없으면 유족연금은 지급되지 않고 형제자매나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에게 장례비 성격의 사망 일시금이 지급되고 마무리됩니다. 위의 경우처럼 국민연금에 가입한 40대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는데요. 수거건 발생일로부터 3년 동안은 무조건 지급되었다가 그 이후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월 소득 금액이 319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가 60세가 될 때까지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40대는 자녀가 25세 미만인 경우가 많아 배우자의 월 소득 금액이 319만 원을 초과하여 유족연금이 지급 정지되더라도 자녀에게 유족연금이 승계되어 계속 지급됩니다.
결국 배우자의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평생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 유족연금의 수급권은 영원히 소멸됩니다. 배우자가 다시 이혼하더라도 유족연금 수급권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어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되더라도 미성년자 자녀에게 유족연금이 승계되기 때문에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중에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은 나눠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에는 분할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 중 혼인기간에 적립된 부분을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을 수령적인 상황이라도 4가지 요건이 충족해야 실제 분할연금 지급이 시작되는데요. 첫 번째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와 법적으로 완전히 이혼관계에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본인이 국민연금 수령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 4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 중 혼인기간 동안 적립된 부분을 5대5 균등하게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의 재판을 통해 분할 비율을 7대3이나 10대0 다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약간 시한부 인생을 좀 선고받으셨는데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셔갖고 본인이 200만 원 정도 국민연금을 받고 계셨고 사모님은 70만 원 정도 국민연금을 받고 계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시한부 인생 선고받고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 이혼하시고 분할 비율을 사모님이 10대0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사실 분할연금은 그렇게 되면 분할 비율이 그렇게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사장님 돌아가시고 사모님은 원래 유족연금 받으시게 되면 자기 연금은 포기해야 되는데 사장님이 약간 국민연금 공부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사모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270만 원 연금을 받으시면서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분할연금은 제도적인 면을 잘 활용하면 서로 안 좋아서 이혼하는 경우가 아니라 좋은 경우에 이혼을 하시게 되면 좋은 부분들을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내가 사실 이혼했는데 배우자한테 잘못했다 그러면 10대 빵으로 쏘아주고 가는 것도 제 생각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족연금은 본인연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고 분할연금 받기 시작하면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분할연금은 계속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분할연금을 받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분할연금의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이혼한 배우자는 분할연금 수급 전이라도 이혼한 배우자가 잘 지내는지를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분할연금은 2번, 3번 이혼을 하시더라도 위의 4가지 요건만 충족한다면 모두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연찮게 들었는데요. 이혼을 3번 하신 분이 있던데 분할연금 다 받으셔갖고 자기 연금하고 그 다음에 분할연금 3개 합치니까 300만 원 이상 분할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좋은 케이스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알아보시고, 분할연금이라는 게 같이 결혼하면서 모았던 부분들을 가져오는 건데 악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좋게 이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국민연금이 개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 국민연금의 개혁은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의 전환과 미래 세대의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었는데요. 개혁안의 핵심 내용을 4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의 9%에서 올해부터 0.5%씩 인상해 2033년에는 13%까지 올림으로써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을 늦추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득 대체율을 기존 41.5%에서 43%로 상향 조정해서 더 내는 만큼 더 받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입 기간을 자동적으로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종전에는 2008년 이후 출산한 자녀에 대해서 둘째부터 적용하는 출산 크레딧을 2026년 이후 출산한 자녀부터는 첫째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했고요. 종전에 50개월로 제한되어 있던 기간에 대한 제한도 자녀 수에 따라 무제한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이후 군복무를 한 남자에게 실질 복무 기간에 대해 최장 6개월의 혜택을 주던 것을
2026년 이후 군복무를 하고 전역한 남자부터는 최장 12개월 혜택을 주는 걸로 확대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젊은 층과 가입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명문화해서 신뢰 회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네 가지가 국민연금 개혁 핵심 포인트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네. 그럼 이제 퇴직연금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무조건 IRP 계좌로 수령해서 연금으로 받아야 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예전처럼 일시금으로 받을 수는 없을까요? 퇴직연금 제도하에서는 퇴직금은 무조건 IRP 계좌로 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목돈이 필요하다면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은 후 IRP 계좌를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이거나 본인 사망으로 인한 수령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무조건 IRP 계좌로 안 받고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퇴직금을 노후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 수령 기간에 따라 30%에서 50%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줍니다. 10년 동안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 20년 동안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40%, 30년 동안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5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잘 고려해서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할 것인지 아니면 연금으로 수령해서 절세 혜택을 받을 것인지를 잘 선택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은 무조건 연금으로 나눠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 수령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지점장님께서 방금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로 DB형과 DC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유형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퇴직연금 제도에는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DB형과 DC형의 가장 큰 차이는 운용하는 주체와 퇴직금 금액 산정 방식의 차이에 있습니다. DB형은 운용 주체가 회사이고 퇴직금 금액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와 건속연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반면에 DC형의 운용 주체는 근로자 본인이고 퇴직금 금액은 운용 수익률과 건속연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DB형은 회사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하고 근로자는 오래 근무하고 퇴직 직전 3개월 급여만 신경 쓰면 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DC형은 회사는 1년 급여의 12분의 1을 근로자의 계좌로 보내주면 모든 업무가 끝나고 근로자가 운영 및 관리 등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게 유리한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DB형에서 DC형으로의 전환은 가능하지만 DC에서 DB형을 전환은 불가능한 이유가 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3년 전에 가입한 ISA 계좌가 올해 만기가 됩니다.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옮기면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혜택들이 있을까요? 연금 계좌의 기존 세액공제 한도와는 별개로 ISA 계좌 전환 금액에 대해서 전환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3천만 원 이상 금액을 전환하면 300만 원을 꽉 채워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의 납입 한도는 연에 1,8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ISA 만기 자금은 이 한도와 별개로 전액 입금이 가능합니다. ISA를 통해 모은 목돈을 한도 제한 없이 연금 계좌라는 절세 바구니로 안전하게 옮겨 담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은 후 연금 계좌로 옮기면 그 계좌의 발생 수익에 대해 과세이연 효과를 볼 수 있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수령 연령에 따라 3.3%에서 5.5%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로 옮긴 ISA 계좌를 폐쇄하면 ISA 신규 개설이 가능하고 신규 개설된 ISA 계좌에는 ISA 연 입금 한도인 2천만 원까지 바로 입금할 수 있어서 추가적인 목돈 마련과 절세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전환하는 것을 꼭 활용하십시오. ISA 만기 자금은 연금 계좌로 넘기고 다시 재가입해서 목돈 마련 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으니 ISA 계좌는 꼭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만약 제가 연금 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을 하게 되면 제 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제 연금을 배우자가 승계받는다면 기존에 받던 저율과세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금 계좌는 원칙적으로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그 계좌의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하면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이 되어 상속받는 사람이 사망한 사람이 받고 있는 저율분리과세로 남은 연금액 전체를 한꺼번에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사망한 사람이 5.5% 세율로 연금 받고 있었다면 남은 연금액 전체를 5.5% 세금만 내고 일시불로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하고 있다면 퇴직금 역시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 그대로 보면서 남은 퇴직금 전체를 한 번에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사망한 사람이 퇴직금을 퇴직소득세 30% 감면 혜택을 보고 연금으로 수령하고 있었다면 남은 퇴직금 전체를 퇴직소득세 70%만 내고 일시불로 찾을 수 있습니다. 상속받는 사람이 퇴직 배우자인 경우 연금계좌를 배우자가 통째로 승계할 수 있는데요. 사망한 배우자가 받고 있던 저율분리과세로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고 퇴직금 역시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보면서 연금으로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 본인의 연금계좌 수령액에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계좌 수령액이 합산되기 때문에 사적연금 수령 한도인 1,500만 원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판단해서 승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연금 3총사인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세금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세로 원천 징수되지만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2002년 이전 납입분과 2002년 이후 납입분 중 소득공제 받지 않은 납입분은 비과세이고 소득공제 받은 납입분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사람마다 조금은 식은 다르겠지만 보통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 현재 170만 원 연금 수령하는 사람의 세금은 5만 원 정도로 세금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에서 받는 퇴직금은 분류과세 소득으로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합산하여 종합과세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데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건속연수공제와 연분정성제도를 적용해서 실효세율을 5에서 10% 수준으로 떨어뜨려주고 퇴직금을 IRP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 수령 기간에 따라 30%에서 50%까지 퇴직소득세 감면을 해줍니다. 개인연금은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저율분리과세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합산하여 종합과세되지 않습니다. 개인연금은 연금 수령 시 수령 연령에 따라 3.3%에서 5.5% 저율분리과세 적용을 받지만 본인 연금 수령액이 세법에서 정한 사적연금 수령 한도인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 아닌 전체 금액에 대해 종합과세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기타 소득세 16.5%로 분리과세 적용받을 것인지에 대해 본인이 선택해야 합니다. 사적연금 수령 한도는 계좌가 아니라 본인이 1년에 수령하는 전체 연금 수령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3.3%에서 5.5% 저율 분리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1년에 받는 연금 수령액을 잘 조절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세금 외에도 건강보험료 산정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는 연금 수령액 전체가 아니라 50%만 소득으로 인정하고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산정 시에는 국민연금 수령액 100%를 소득으로 인정하고 피부양자 자격 산정을 합니다. 퇴직연금에서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되어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아니지만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사적연금 소득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사적연금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지만 언제든지 제도가 바뀌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IRP나 연금저축계좌에서 받는 개인연금도 사적연금 소득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지만 언제든지 제도가 바뀌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제도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건강보험료 절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노후 생활을 위해 연금 준비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가 바뀌어 사적연금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더라도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연금으로 수령하는 퇴직금과 사적연금 수령 한도인 1,500만 원 이하의 개인연금 수령액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연금에 대해 중요한 것을 많이 배워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